3형식 또는 4형식, 5형식의 문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수동태는 1형식이나 2형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주로 2형식으로 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오늘 이제 정리하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3형식부터 보죠. 3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3형식 문장으로 The researcher advanced engineering, 그러니까 그 연구자가 공학을 발전시켰다라는 이제 3형식 문장인데 이때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오는 것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딱 하나뿐이 없죠. 엔지니어링.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오게 되면 주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어는 결국은 주어의 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부사구로 돌려요. 주로 by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가 했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해줬다 이런 의미로 가기 때문에 by라는 것을 써서 The researcher 주어는 by the researcher로 부사구로 돌리고, 그리고 목적어 engineering은 주어로 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타동사가 아니죠. 동사를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바꾸냐면 advanced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요. 그러니까 뭐 공식은 자명한 거니까 목적어를 주어로, 주어는 by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동사는 수동태로 바꾼다. 그러면 문장이 이 형식 문장에 대해서 engineering was advanced by the researcher 이런 문장이 되는데 이 문장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이 형식 문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엔지니어링이 주어가 됐겠고, 그리고 was가 있으면 이게 동사예요. 우리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엔지니어링이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것으로 이퀄 관계가 되고, 요걸 수식하는 것으로서 ed가 있고 advance라는 동사가 있어서 advance의 과거분사 형으로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y the researcher는 동사를 수식한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능동태를 생각하면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요.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3형식 문장일 때는 The researcher advanced engineering 이랬잖아요. 그러면 동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The researcher 이렇게 쓴다. researcher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 형식 문장이 됐다고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공학이 바로 그 연구자에 의해서 발전된 형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걸 이제 좀 더 의역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능동태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 자리로 가면서 주어는 by 플러스 해서 부사구로 된다. 그리고 원래 그것이 동사의 주어 역할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was라는 수동태를 이끄는 동사보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부사구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정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3형식 문장을 봤으니까 4형식 문장도 봅시다. 4형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그러면 이제 목적어가 두 개네 이거죠. 그럼 두 개 다 주어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주어로 취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태로 만들지만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두 개 다 주어로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간접 목적어가 있고 그랜 프라이즈라는 직접 목적어가 있는데 힘이 히로 올 수도 있고 그랜 프라이즈가 주어로 올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 수동태 문장이 구성된다. 수동태 1 힘을 he로 가져와서 he was offered a grant. 이 자꾸 grant이라고 읽는 이유가 이게 불어로는 grant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로 가서 grand 뭐 이렇게 돼서 a grand prize by the university. 원래 이제 사형식 문장에서는 대학 당국이 그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이런 문장인데 힘이 주어로 옴으로 해서 he was offered a grand prize by the university 해서 the university가 by를 이끄는 부사구가 됨으로 해서 offered를 수식한다고 보고 이것도 이 형식이죠. 똑같은 구조예요. 거의다 이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다가 아니라 100%라고 봐야 되겠네.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수동태의 그 과거 분사를 형용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형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세계에서는 아마 그냥 수동태 1형식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부터는 포기하도록 하고 우리는 무조건 2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he was offered나 아니면 grand prize was offered 둘 다 2형식 문장이니까 여기는 offered one일 때 사람이고 여기는 offered one일 때 사물인 것뿐이지 둘 다 똑같이 생략된 보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the university는 by the university가 그대로 돼 있고 다만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저게 사형식이니까 사실은 삼형식하고 동일한 문장이라고요. 어떤 거였었죠? 간접 목적어가 원래 부사구였었는데 부사구의 전치사를 생략하고 직접 간접 목적으로 가져온 거라고요. 그래서 to him이에요. 원래는 to him. 그러니까 the university offered a grand prize to him 이런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to를 생략하고 힘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이 형식으로 바꿀 때는 그게 부사구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to him.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 하나 이제 경험해서 저장해 놓고 내 정보로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여기다 그냥 놔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offered 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문장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 원래의 형태대로 to 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뭐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동태는 그는 학교가 대상이 수여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고 의역을 적당히 하도록 하고 대상이 학교에 의해서 그에게 수여된 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식은 원래 삼형식이니까 삼형식을 가지고서 한 형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요거겠죠. 거기다가 요거 오실 수 있어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저런 형태로 수동태가 형성되겠다. 5형식 문장도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우리 이제 독특하게 이제 목적격 보호라고 안 쓴단 말이에요. 목적어 보호라고 쓰고 있고 능동태 문장으로서 이제 5형식 문장이 The deep analysis will make you be wise라는 문장인데 여기 be를 쓴 이유는 사실은 이게 사역동사로 쓴다면 이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역동사일 때 있고 아니면 그냥 recognize와 같이 인식하다, 알아주다, 가늠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여기에 be가 생략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역동사일 때는 to be wise에서 to가 생략됐기 때문에 be가 살아남든지 그리고 이게 사역동사가 아닐 때는 to를 생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to be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to be가 만났을 땐 자연스럽게 사라지든지 해서 be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make you be wise하고 make you wise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 이따도 다른 경우에도 보겠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약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생략해 버려요. 그래서 사역동사임에도 불구하고 to를 먼저 생략해서 be가 살아남았다라는 규칙이 지금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걸 그냥 사역동사라고 보면서 be가 생략됐다라고 봐도 좋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거 여러분 메모리를 하나 사용한다고 해서 부담 안 될 테니까 그거 잘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사역동사 할 때는 be가 살아남아야 원래 맞다. 그리고 요게 간주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be도 사라지는 게 맞다. 근데 요즘은 그냥 둘 다 be는 안 쓴다.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제미나이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긴 한데 좀 요즘 안 쓰는 경향이라 좀 어색하긴 하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e가 살아남으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you를 주어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you will be made, 예, will be made wise by the deep analysis에서 여기 wise 다음에는 once가 따라 나오든지 you가 말하자면 뭘까요? 모르죠. 이게 현대용어로 오면서 좀 복잡해졌어요. 그냥 막 한꺼번에 이제 때려 넣었다고요. you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두 개 다 있죠. 옛날 영어에서는 저게 달랐어요. 단수일 때하고 복수일 때가 달랐는데 요즘은 그냥 단수 복수 그냥 you를 써서 여기 once가 생략되었다고 말해야 될지 one이라고 생략해 말해야 될지 그건 이제 받는 사람 맘이죠. 말하는 사람은 두 개 중에 하나겠지만 받는 사람이 뭐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 형식, 이것도 이 형식 문장입니다. 안 썼습니다만 이 형식 문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와 수동태인데 능동태, 수동태는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그걸 주어로 가져온다. 그럼 주어는 어쩌란 얘기냐? by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사용한다. 그것뿐이 없고 동사는 비동사를 이용해서 과거형이면 was나 were를 써서 pp로 가져오고 현재라면 is를 써서 is나 am이나 뭐 are를 써서 pp를 가져오면 그러면 이 형식 문장이 돼서 진짜 보어인 one이나 once가 생략된 형태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수동태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분석 더 이상 안 해요. 그냥 수동태. 그게 이 형식 문장이라는 얘기인지 일 형식 문장이라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 일 형식 문장이라고 그냥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가 뭐냐 그러면 이 경우는 be made가 동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뭐 그렇게 쓰든지 그건 뭐 우리가 참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째 주제로서 전치사 중에서 of 용법이 아주 그 용도가 많습니다. 동사에서는 이제 make가 용법이 많았잖아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있듯이 of도 여러 가지 형태의 용법인데 한 20가지는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4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of 중에 소유 형태가 있어요. 요거 말고 5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5번째로서 요거 이제 그냥 미리 얘기합니다. of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out of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out of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의미잖아요. 어디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중에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왔던 영화 중에 Out of America라는 아니죠. Out of Africa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처럼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의미로서 out of 할 때 요거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느낌상 그렇게 봤을 땐 이건 부사구구나. out of라는 부사구 어디로부터이니까 몸으로 끝났죠? 어디로부터이니까 부사구이면서 out of인데 그냥 요거 생략해서 of만 살아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다룰 건데 이 네 가지는 몽땅 다 소유라는 의미로서 형용사 구예요. 형용사 구인데 그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주격적 소유, 즉 오브가 뒤에 있는 것이 앞에를 주어로서 소유하는 형태일 때 오브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coming이 come이라는 동사에서부터 옴직하지요. 그다음에 이게 주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미대사, US 엠베서더, 이제 미셸 팍스틸이 이제 곧 올 거란 말이에요. 미셸 팍스틸이라는 미대사에 오는 것이 눈앞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때 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일형식이에요. 여기다 일형식이라고 썼죠. 일형식이에요. 있다에 그냥 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문장이 좀 독특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때의 of는 이게 소유거든요. US Ambassador 미셸 팍스틸의 coming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근데 그것이 의역을 하자면 의미상은 어떤 뜻이냐면 미셸이 오는 거 그런 뜻이죠. 미셸이라는 주체가 주어가 오는 거. 그래서 이걸 주격적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논하고자 하는 네 가지 소유를 구별하는 능력이 곧 여러분의 영어 능력이 될 거예요. 이게 문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소유격 소유. 삼형식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We'll see an elegant personality of Michelle Parkstill soon. 우리는 미셸 팍스틸의 그 우아한 인격을 보게 될 것이다. 곧 이런 문장으로 이제 삼형식 문장인데 이때는 elegant personality하고 미셸 팍스틸하고가 물론 미셸 팍스틸의 소유인데 elegant 퍼스널리티가 소유인데 어떤 소유냐? 말 그대로 소유격적인 소유란 말이에요. 그냥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뿐이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주체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격적 소유란 말은 주체로서, 그래서 동사로부터 온 명사형 이런 형태인데 동명사를 썼는데 여기는 그냥 명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사 자체, 그 성격 자체를 소유한 소유격적 소유격 그렇게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유격 소유 이런 말을 뭐 누구나 다 똑같이 쓴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소유라는 의미에 저 뭐 공식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소유라는 의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건 소유 그 말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서 소유격 소유계라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할 때이다. 그런데 주격적 소유격이란 뭐냐면 이거 동사일 때는 주어였기 때문에 주격이었기 때문에 주체였기 때문에 주격적 소유라고 한다예요. 그럼 뭐가 또 있을까요? 아, 여러분 노트를 갖고 있구나.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목적격도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놀라운 건 동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앞뒤가 똑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목적격 소유 이 형식 문장입니다. Michelle Parkstill is the finisher of an elegant personality. 아까 있던 그 문장을 이 형식 문장으로 바꾼 것인데 이때 말하자면 목적격 소유격이라는 것은 요것의 목적어였음직한 형태죠. finishing 이렇게 말하면서 목적어를 갖고 있는 듯한 형태로서 요 finisher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격 소유라고 그렇게 말함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끝난다면 여러분이 난 그렇게 부르기 싫어. 안 불러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목적격 소유. 그런데 어쨌든지 내가 이걸 내가 17살 때 이 영어를 처음 배웠는데 그때 배우고 이게 나한테 필이 팍 꽂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영어 쓰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브라는 전치사의 주격적 소유, 소유격적 소유, 목적격 소유 굉장히 구별할 필요도 있고 중요하게 쓰인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지만
동격적 소유라는 것이 있어요. 이때는 뭐뭐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뭐라는. 그래서 미셸 팍스틸 has a personality of elegance. 이 불어는 엘레강스 그러는데 영어로는 엘리건스 뭐 그러겠죠. 우아함이라는 그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아함이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때는 동격입니다. 그 소유라는 의미는 사실 아니에요. 뭐 우아함이 인격을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동격적 소유라고 해서 네 가지를 소유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테니까 잘 정리해 놓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로 갑시다. 조동사. 이 조동사 will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will. 이 뜻이 있을까요? will. 무슨 뜻이 있을까요?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명사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구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동사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will이라는 것은 사실은 명사가 제일 먼저 존재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will이라는 것은 명사로 얘기하면 뜻, 의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명사로서 쓰인 거고 동사로 쓰일 때는 뭘까요? will. 이거 뜻하다예요. 이걸로도 그냥 동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명사 뜻, 동사 뜻하다로 쓰이는 것이 이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로 조동사로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조동사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럼 조동사의 will이라는 것은 여기에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조동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조구, 조수구, 조교구 뭐 그런 뜻이니까 조동사인데 그러면 요 안에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 뜻을 갖고 있겠죠, 이거를. 그죠? 뜻하다,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반대 의미를 가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will이라는 것이 결국은 조동사,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라면 이렇게 수식해 줬을 때 이 동사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어라는 것은 곧 주체인데 결국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때 이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평서문 주어의 의지 I 1인칭, 2인칭, 3인칭 다 생각해 봤어요. 1인칭 I'll make you good student. 그러면 내 의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만들려는 뜻이 있다 그런 뜻이니까 You will be good student.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의지를 발동해서 좋은 학생들이 되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they도 마찬가지고요. 그잖아요. 거기까지는 이견이 없겠죠. 그런데 봅시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자 이게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데는 적당한데 다른 것도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거나 뭐 또 다른 거 나타내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요 밑에 뭐 무슨 말 하나 찾아내면 될 텐데. 주어보다는 중심이 말하는 사람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걸 화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어요. 청자는 주로 이제 주어가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말을 하는 상대방이니까. 그럼 이번엔 그 주어가 아니라 청자가 아니라 화자일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할 때 내 의지를 거기다가 부여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평서문에 화자의 의지라고 했을 때 뭘 뜻하냐면 일형식 있다 그러면 여기는 청자건 화자건 나뿐이 없어요.
나쁜이 없으니까 그럼 바꿀 이유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너라고 말할 때에 너의 의지를 말할 때는 위를 쓰면 되는데 나의 의지를 말하고 싶을 때는 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너의 의지로 넘어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shall이에요. shall. 그러니까 shall은 의미도 없어요. 원래 없어요. shall은 명사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그냥 will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will하고 다른 형태가 뭐가 좋을까 해서 shall을 만들어냈을 거라고요.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로빈 훗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shall을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shall이라는 의미를 뭐라 그럴까? 그럴 때 그것은 청자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라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비본, 이건 이번에는 이제 수동태 이 형식으로 보지 않고 그냥 비본 동사로 그냥 보자고요. 동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무의지 동사이기 때문에 shall만 쓰려면 쓸 수 있지 will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아마 이게 오늘 이제 그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전부거든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좀 점검해 보거나 질문이 있으면 좀 나눠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질문 없을까요? 네. 수화 없다 그러고 희태 없다 그러고 다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제 그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한 번씩 다 이제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 모일 때는 거기서 혹시 빠진 게 있나 살펴봐서 그 주제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 리딩을 하면서 문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분석하는 건 뭐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걸 제대로 아느냐예요. 결국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을 이용해서 문장은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넘어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논문 쓰면서 그 경험한 바이긴 하지만 나는 논문을 쓰면 기껏해봐 요만큼 써가지고 이제 지도교수한테 이렇게 그 검사를 받고 그런다고요. 근데 미국인 친구들은 이따만하게 써서 가져와. 그럼 나는 오히려 겁먹자. 야, 쟤는 쓸 얘기도 많다. 근데 지도교수가 이거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뭐라 그러는데, 야, 이거 갑이지. 나한테 갖다 주고 뭐 하라는 거야. 내게 영어가 잘 썼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법적인 스킬이 없는 미국인일지라도 말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의미 전달을 하는데 이 문장으로 나타내면 이게 도대체 7형식인지 8형식인지 알다가도 모를 문장으로 그냥 주저리 늘어만 놨지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5형식 밖에는 없고 5형식 안에서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감이 없으니까 쓸 얘기는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쓰는데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국 애들이 겁이 안 났어요. 오히려 우리 같이 영어에 좀 부족하더라도 논리적으로 5형식의 구조를 잘 알고 그러면 힘들게 문장은 쓸지라도 요거 쓰는데도 무지 힘들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논문 읽어가면서 논문 속에 있는 좋은 구조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 응용해서 쓰고 뭐 이러는 건데 그게 오히려 전달하는 데는 좀 더 효율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복습하고 정리를 잘 하시도록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1형식이 있고 2형식이 있고 3형식이 있고 4형식이 있고 5형식이 있는데 이 경우에 있다가 있고 이다가 있고 하다가 있고 주다가 있고 이거는 이제 있게 하다, 이게 하다, 하게 하다 뭐 그 5만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문장 속에 나타나는 것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교재를 나눠준 적은 없지만 그 공학영어라는 원래 그 책의 말미에 문장을 몇 개 이제 그 첨부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문장인데 Reading 1이라는 Ask a satellite for direction이라는 그런 문장인데 그걸 이제 문장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분석한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림을 그려야 되냐? 그림을 그리는 거는 시험 볼 때만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그려서
요게 어떤 요소인데, 요게 주성분인데, 요게 부속성분인데, 아 요거는 수식하는 것으로서 형용사구인데, 요건 부사구인데, 아 이건 절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이건 지금 일형식 문장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라고 한 것이 3형식이 나온 걸로 봐서는 2형식 문장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순서대로. 여기 1, 2는 순서대로 있는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봅니다. No well prepared Boy Scout troop would wander into the wilderness without a compas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하면 동사부터 먼저 찾습니다. 원더라는 게 이제 동사예요. 원더하고는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죠. 뒤에 원더는 뭘까요? 뒤에 원더는 요거예요. 원더라는 동사가 있어요. 원더라는 동사가 있고, 요거는 헤매다. 원더는 헤매다. 요거는 원더는 이상하게 생각하다. 의아하게 생각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된 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야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더풀이라고 그랬죠. 원더풀. 이거는 원더는 헤매다. 그러니까 보이스카웃이 있는데 보이스카웃이 이제 그 컴파스 없이 어디를 찾아가게 되면 헤맨다 그런 내용이겠죠. 그럼 이제 원더 기준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더 기준에서 앞에 있는 거는 주어이겠거니 뒤에 뭔가 명사가 또 나온다면 보어 아니면 목적어이겠거니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를 보니까 would라는 조동사가 과거형, will이라는 과거의 조동사 would가 사용됐고,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troop, 그 앞에 전치사가 없어요. 쭉 보니까 전치사가 없어요. 그럼 명사가 전치사를 만나서는 부사구나 형용사구도 되겠지만 전치사가 없다라는 건 결국 뭘 뜻해요? 감 잡았어요? 뭐라고 뜻한다고요? 아니죠. 명사라니까. 동사 앞에 첫 번째 만나는 명사는 앞에 쭉 봐도 전치사가 없으면 그게 주어다죠. 그럼 앞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오면 아 이건 명사지만 형용사적 용법으로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진짜라고요. 트룹이 명사 주어예요. 스카웃 명사지만 트룹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보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이는 사실은 스카웃을 수식해줘서 보이스카웃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보이스카웃 그렇게 된 형용사적 용법의 명사고, well prepared는 과거분사에서 온 거니까 형용사라는 거 금방 눈치채고, no는요 역시 형용사죠. 그죠? no. 그러면 no 형용사, well prepared 형용사, boy 형용사, scout 형용사, troop 명사. 끝. 그게 주어부. would wander가 동사. 그 다음에 명사가 직접 안 나오고 동사 다음에 동사구를 형성하도록 부사가 나올 수는 있어요. of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동사구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거가 아니고 전치사가 나왔어요. into. 이러면 10중 8구는 부사구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이제 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전치사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명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찾아보니까 wilderness가 명사, 그 앞에 있는 더는 형용사, 정관사로서 형용사. 아 그럼 부사구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쭉 보게 되면 compass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아 저게 전치사의 목적어이구나. 그 앞에 어가 있으니까 형용사구나. 그럼 이제 분석이 다 됐죠. 그게 머릿속으로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돼야만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학습한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트룹 주어 명사로서 보이스카웃은 한 단어로 봐서 그냥 형용사적 용법 쓰였고, well prepared도 형용사, no도 형용사 이런 형태다라고 판단이 되겠고, would wander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두 개가 있어서 into the wilderness
without a compass라는 두 개의 부사구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떤 잘 준비된 보이스카우트 분대도 광야 같은 곳에서 컴파스가 없이라면 헤매게 되고 말 것이야.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자, 봅시다. 똑같이 쭉 따라가면서 have라는 동사를 찾고 찾았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세요. soon 이건 당연히 부사일 테고, 그죠? may 요거는 조동사일 테고, 그럼 쭉 오게 되면 scouse 주어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겠고, 밭은요 그냥 뭐예요?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라고 말하는 거야. 앞에 문장하고 등위 접속사 그렇게 해석이 됐고, 그 다음에 have 다음에 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 명사가 나오겠구나 라고 느낌이 왔고, more sophisticated가 형용사로 way를 수식해주고 있고, 그럼 way가 첫 번째 만났으니까 두 가지 중에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어 보이든지 아니면 목적어든지. 그냥 가면 따고죠. 주어 보가 아니라 목적어. 무엇을 가지다 라는 목적어. 왜냐하면 요때 스카우트하고 여기서 말하는 어디가 버렸을까? 웨이하고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은 사람이고 이쪽은 방법이니까, 사물이니까 같을 수가 없어서 목적어. 그 다음에 to라는 허사가 나왔어요. 투사는 허사가 나왔으면 이제 좀 놔두고, 왜냐하면 동사 플러스 허사로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명사구일 가능성은 조금 희미하고, 그죠? 그 다음에 to 이하가 형용사구나 부사구일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way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어떤 방법, 길 이럴 때는 어떠한 방법 이러기가 쉬우니까 형용사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고, 그러면 이제 동사가 따라 나왔고 from 이하는 keep을 수식하는 부사구라고 해석하고, from이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명사가 와야 되죠. 근데 명사를 뭘로부터 가져왔냐면 동명사로 가져왔다고요. getting이라는 동명사로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lost는 getting을 수식하는 부사인데, 이게 keep from이니까 keep을 수식하는 부사구로 해석하고, to keep은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using a technology, 이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이용한 분사 구문이구나 해석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주어이기 때문에 스카웃이 여기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도 스카웃 동일한 주어가 생략이 됐고, 그 다음에 동시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may have하고 동시제인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냥 ing 붙였고 현재 분사를 썼고, 그러면 그것도 주어 생략됐지만 유수가 동사고, 동사 다음에 나오는 a 테크놀로지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주어보 아니면 목적어. 그런데 이제 목적어겠죠. 그래서 목적어로서 테크놀로지가 목적어인 명사, 어가 테크놀로지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 다음에 데디아는요, 이제 좀 더 복잡해졌죠? 뭘까요? 데디아는 관계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겠죠. 그러니까 관계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를 수식해야 되니까 테크놀로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명사 중에서도 그 앞에 뭐라고 수식해서 선행명사 이렇게 부르죠. 그냥 대부분은 선행사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선행명사. 데디아는 결국은 형용사절로서 테크놀로지를 수식하고, 절 속에서는 디아미가 주어고 메이드가 동사. 뭐 이건 쉬우니까. 그 다음에 메이드 이후에는 famous가 있으니까 이게 이형식 동사로 쓰염직하네. 감이 왔어요. 그래서 완이 생략됐지만 famous가 형용사로서 보호 역할을 한다. 완이 생략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during이야는 made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수식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가 오는 거니까 storm을 명사 목적어로 보면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이름을 형성하고 있는
명사이지만 형용사용법을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scout, may have 동사, way가 목적어라고 그랬습니다. A more sophisticated. 이때 more는 sophisticated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냥 sophisticated는 이거는 형용사구로 우리는 지난번에는 분석을 했어요. ed가 붙은 형용사구로 분석했는데 뭐 그냥 형용사로 봐도 돼요. 형용사로 보아도 되고 way를 수식하는 부사구로 to keep이야를 받고 from getting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여기서 getting lost를 부사로 안 보고 이걸 형용사로 봤네요. 형용사로 봐서 getting lost니까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대로라면 lost one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lost one. 그리고 여기에 using 이하가 있는데 using 이하는 분사구문이니까 부사구란 말입니다. 부사구로 동사를 수식하고 분사구문은 100% 부사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사구, 동사 수식하고 순도부사, using 이하는 use라는 동사의 기능이 아직 남아 있어서 테크놀로지를 목적어로 받고 있고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데 그 목적어를 선행사로 받아서 that 이하에 관계사절이 있어서 형용사절로서 관계사절이 있어서 the army가 주어고 made가 동사고 여기는 오형식 동사로 봤네요. 오형식이 맞겠다. 아까 2형식이라고 했는데 오형식이 맞겠다. 왜냐하면 선행명사가 어딘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that을 받은 거니까 관계사로 받은 거니까 선행명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이고 famous는 목적어 보고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대로 하면 거기 one이 오는 거고 famous는 형용사로 one을 수식하는 거고 그리고 during operation desert storm은 made를 수식하는 부사구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나 곧 스카우트는 사막의 폭풍 작전, 사막 폭풍 작전 이렇게 명명한 거겠죠. 사막 폭풍 작전 동안에 그 육군으로 하여금 유명한 것이 되게 한 그 기술을 이용함으로 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의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것일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미를 분석하면 되니까. 요즘 뭐 사실은 저런 거 좀 AI 시대가 돼서 이제 에미나이가 이런 뭐지?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금방 해석이 되지만 근데 여러분이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거라고요. 그냥 미나야 너무 크게 웃었어. 제미나이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받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이 내 눈에는 제일 불쌍해 보여요. 제대로 영어를 배울는지 뭐 그냥 제미나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이럴까 봐 걱정이 되고 그래.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해보면 된다. 그래서 요거 해가면서 요거 그려보니까 하나 알게 된 거는 요거 하면서는 미스했었던 이 형식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형식이다. 그 선행명사가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 문장만 더 봅시다. 세 번째 문장. To find 이게 뭘까 해서 가봅시다. To find their bearings in the desert landscapes. soldiers 여기까지는 부사구겠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겠고 soldier가 말하자면 이제 릴레이가 나왔으니까 이게 동사겠구나 주절의 동사겠구나 그 앞에 있는 soldier가 주어겠구나 해서 soldiers relied 그 다음엔 relied 다음엔 전치사 on이 꼭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 우리 이제 경험을 해요. 그래서 on 이하는
핸드헬드 일렉트로닉 게짓까지가 요게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핸드헬드 일렉트로닉은 게짓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그리고 콜드는 결국 게짓을 수식해주는 to 플러스 be cold 이런 형태겠지만 to be가 생략된 그런 형태로서 부사구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에서 cold one 뭐 어쩌고저쩌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를 말하는 거예요. GPS 리시버 이렇게 된 구조인데 뭐 보다시피 주어 동사 여긴 부사구로서 find가 허사를 만나서 부사구가 됐지만 bearings를 아직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their bearings 그리고 bearings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서 in desert landscape in the desert landscape 그렇게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이제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렇게 분석해 놓고 나면 어디서부터 볼까요? 사막의 풍경 속에서 그들의 요건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좌표. 그들의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GPS 장치라고 불리는 그 손에 들고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계를 의존하였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조금 그렇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나는 17살 때 이렇게 배운 영어가 내 전부였어요. 전부였다는 거는 다른 데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영어를요. 그게 전부였고 그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붙이다 보니까 오늘의 영어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전달하는 영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해서 소화해서 여러분만의 영어 체계를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